안녕하세요. RBCTV 공인중개사 최초의 방송국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미소를 짓는다고 파스테르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방송 RBCTV 방송국의 또 전문 방송위원이시고 또 가장 출연 다수 교수님인데 이정찬 교수님 모시고 오늘 멋진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찬입니다. 네, 오시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네, 겨울비가 내리네요. 내일 겨울.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요새 독감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미리 맞으시고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이시고 예, 네, 부동산 뉴스 해설위원이시면서 예, 네, 랜드스파 중개실무 교수로 또 많은 제자 양성을 하시고 예. 또 저희 방송국의 방송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멋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주실 거죠? 아무래도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부동산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변수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변수를 분석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주제지만 조금 쉬운 이렇게 해설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럼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예.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12월 15일에 금리를 0.25%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금년도 중에 한다 해놓고 여지껏 안 하다가 15일에 이제 전격적으로 0.25%를 인상해서 지금 현재의 미국 금리는 0.5%에서 0.75%를 유지를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은행도 마침 그날 12월 15일에 국내 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년도 6월 달에 1.25%였었던 것을 지금 현재까지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그 금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환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 우리가 갚을 돈이 모자라서 달러가 부족해서 애를 먹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많이 애를 먹은 것은 달러하고 원화 가치가 갭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을 하신 분들은 더 큰 손해를 보시고 이랬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내 금리를 과연 언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일부에서 검토했던 대로 다시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낮출 것이냐 갖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가장 골치를 쏟고 있죠. 내년도에 미국 금리를 3차례 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앨런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3차례 인상을 하겠지만은 세계 경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급속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을 봐서 미국 금리가 내년에 한 2차례 또는 3차례 인상될 그러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폭은 계속 0.25%씩 일정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대선 변수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그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해졌잖아요. 예. 그 부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체가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EU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으로 먹고 산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문제죠. 그 공약을 몇 가지로 나눠 보면은 이제 뭐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겠다든가, 그 다음에 그 보호무역을 더 강화를 시키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익을 더 찾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골자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고 있는 FTA를 손을 보겠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철강 산업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다음에 미국하고 멕시코가 무역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되더라도 멕시코에 세워져 있는 그 삼성전자라거나 이런 전자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벌이면은 역시 중국 수출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도 역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이미 치러지겠습니다만 치러졌고 트럼프 씨가 당선이 돼서 상당히 국내 경기가 더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의 발표한 내용을 또 보면은 그렇게 처음에 후보였던 시절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어조가 유지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후보 자리와 워낙 차이가 나고 더 많은 정보와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행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다소 위안은 또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가계 부채 또 대출 규제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바로 이런 것이죠. 직접적인 요소들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지금 가계 부채가 10월 말 현재 1,3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시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동결시킨 원인을 가계 부채에 뒀어요. 지금 개인이 받고 있는 그 개인 대출의 약 40% 정도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고요. 평균. 그다음에 나머지 60%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 변동금리로 받은 거에 대해서 만약에 금리를 1%를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6만 가구 정도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한계 가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출 금리가 만약에 1%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가계 부담이 커져서 소비는 더 위축이 될 것이고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다시 국내 경기는 더 위축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한때 금리를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금리가 만약에 3차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아주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죠. 네네. 그래서 총 원리금 부채 상환이라거나 그다음에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됐고 11월 3일에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라고 해서 이 청약 제도를 손보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부동산 규제책을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권에 그 아파트 가격이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그 대책 발표하기 전 가격하고 지금 이제 약 한 1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요. 가격이 한 2억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강남권의 아파트 청약으로 당첨되신 분이 한동안 프리미엄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 붙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곤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채 또는 그 부동산 종합 대책이 지금 단계에서 과연 꼭 필요했던가? 물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만은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계 기관들이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이런 곳에서 서로 좀 조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실적 자랑을 하듯이 각각 막 터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시장이 자꾸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 없이 큰 타격 없이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조금 더 지혜를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대책을 보면 내년에 굉장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그 영향이 굉장히 예. 어떻게 보세요? 2008년도부터요. 네. 2014년 초까지 너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회사들이 이 물량을 갖다가 거의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줄여왔었죠. 그러다가 이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이제 규제가 완전히 풀어졌죠. 그리고 특히 건설사들이 건설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영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건설회사들이 대거 2004년도 후반, 2005년도 작년이죠.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많은 물량을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2017년도인 내년하고 그다음에 후년 2018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 자그마치 전국적으로 72만 호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우선 당장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전세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물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공급을 중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다소 이제 하향 분위기로 간다. 이런 또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또 미국 외부적인 효과는 또 미국 통상 또 그 교역 압박이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되지 않나요? 예, 지금도 우리 국내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근데 지금 매스컴을 이렇게 보시면은 조선소가 있는 통영이라든가 울산, 포항, 거제도 이런 데서는 원룸의 빈집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세입자가 없을 정도로 인원 감축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구조조정도 국내 쪽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새로 트럼프가 그 취임을 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만약에 한미 FTA에 다시 손보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폭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겠지만은 아마 손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이 철강업, 자동차업, 전자산업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소고기래거나 그다음에 농축산물을 수입을 좀 줄이겠다. 이거는 전체 서로 맛 비교를 해놓고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경기는 더 불안할 것이고요. 그러면 소비 심리도 지금도 가뜩이나 위축이 되어 있는 판에 더 위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을 사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적인 통상 압력이 본격화된다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2007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국제 금융 위기 그때보다도 조금 더 심한 그런 부동산에 타격을 줄 소지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 국제적인 분위기가 또 좋지 않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마찰이 또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또 경기가 또 그만큼 위축이 될 거고 영향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중국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을 제치고 지금 이제 중국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값싼
의류래거나 농산물 위주로다가 일어났던 수출이 지금은 자동차까지 그다음에 전자산업까지 중국이 각 분야별로다가 미국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너무 중국하고의 그 수입과 수출 차익이 너무 크게 난다. 그래서 관세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FTA 체결이 안 돼 갖고 있죠. 그래서 관세 장벽을 지금보다 좀 더 높임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을 줄여보겠다. 이런 것이 트럼프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었어요. 심지어는 5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보호무효주의를 쓰는데, 그럼 미국 국내 산업이 보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물량도 또 마찬가지로 보복관세를 매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세계 경제는 한 틀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상당히 큰 두 나라가 한 전체적으로 보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통상 마찰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수 경기의 침체로 바로 이어져 갖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주택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꺾지요. 경기가 어려워서 대출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요. 소비가 안 되고 얼어붙어 버리면은 그 대출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근데 기준금리 자체는 또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 카드로도 쓸 수가 없는 문제. 예, 그래서 이제 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그 소비자 심리가 살아나야만 되고 그다음에 미래의 가치가 확실하다.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원인적인 차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내 정치 이런 부분에 또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졌어요. 예, 벌써 한 달 반 지났죠.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고 다시 촛불을 들고 올바른 거를 얘기를 하고 그 결과로다 결국은 탄핵이 통과가 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죠. 뭐 정의는 항상 살아 있어야 되고 어느 개인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흔들려 본 것은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있죠. 뭐 정의는 항상 살아 있어야 되고 어느 개인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흔들려 본 것은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또 거리의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래서 그 새누리당에서조차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저도 이 특검 뉴스를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는데 어차피 부동산에 탄핵 정국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내년 12월 5일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탄핵이 국회를 통과를 하고 헌법재판소까지 180일 이내에 그러니까 6달 정도에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둘러서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이 내리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새로 뽑게 됩니다. 그러면 기간으로 따져도 한 8개월 이상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금 연말인데 내년 8월 말까지 하면 어차피 12월 달 대통령 선거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단지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지금 연말 수요가 실종이 돼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여러 곳에서 봅니다. 제가 직업상 많은 분들을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자문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식당 하시는 분도 어렵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김영란법으로 해서 화원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다음에 연말에 모임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예식장 같은 데도 좀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 직접적인
이 탄핵 정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은 어떻게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지는 그거는 그 헌재 재판관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미 다 예측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장에 미치는 문제는 크지 않다. 다만 이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가 심리적으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부동산 쪽으로 직접 영향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 틈새를 타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경매 시장을 좀 더 가본다거나 분양 시장을 가봐서 중소형 아파트를 내 집으로다가 구입을 한다거나 이러한 또 노력이 좀 필요하면은 기회는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속에 기회가 있다. 특히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거를 명심하셔서 실수요자 여러분들은 시세가 어수선하던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개의치 마시고 우선 내 위주로 이렇게 좀 부동산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데 예. 딱 그 말씀이 맞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현명하고 정말 준비된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투자도 매물을 찾을 것이고 네. 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또 지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1부는 여기서 네, 잠깐 네, 마치고요. 예. 다시 곧 이어서 네, 잠깐 5분 쉬고 2부 때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